안녕하세요, 셀폴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JWT 코드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아직 화면 쪽에서 토큰을 전송할 때 방법으로 엑시오스에 정보를 요청할 때 토큰을 헤더 쪽으로 관리하여 토큰의 정보를 리퀘스트 헤더에 넣어서 전송하는 방법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테스트한 토큰 컨트롤 내용을 보시면 토큰 요청 부분과 토큰 건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메소드는 토큰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토큰 생성과 토큰 안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토큰 검증하는 메소드에서는 맵을 이용해서 파라메타 값으로 토큰 정보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파라메타가 아닌 리퀘스트 정보의 헤더 쪽으로 토큰을 넣어서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리퀘스트 바디 부분을 지우고 HTTP 서블렛 리퀘스트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퀘스트에서 토큰을 꺼내 오도록 하겠습니다. 리퀘스트 객체 안에는 getHeader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여 저희가 어떤 네임으로 헤더의 정보를 넣었는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 헤더로 사용할 부분의 이름을 어떻게 지정할 건지에 대한 프로퍼티 값을 확인하시고 이 이름을 getHeader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온 값을 헤더라는 이름으로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헤더를 인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더의 값을 전달.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getJWT info 메소드에서 이제 맵이 아닌 스트링 값으로 헤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저희가 토큰을 만들 때 헤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더 부분에 만든 이 스트링을 주석 처리하고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키로 만들었던 이 부분은 이제 매번 입력받아서 받아오지 않고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 만들어져 있는 키 값을 가지고 고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토큰 제너레이터 상단에 보시면 JWT 시크릿 키라는 전역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를 받아서 키 생성하는 내용 안에 네임 대신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임을 받아왔던 맵은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토큰을 생성하는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set JWT 토큰 메소드에서 키로 생성하는 이 부분에 조금 전에 사용했던 JWT 시크릿 키를 넣어서 키로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화면에서 사용했던 이 키 입력 부분은 아무런 값을 넣어도 상관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파라메타 값으로 스트링 값에 네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네임 부분을 유저를 만들어지는 부분에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내용을 지우고 위에서 전달받은 네임을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키 입력 부분에 입력을 한 내용은 사용자의 이름으로 변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큰을 받고 난 다음에 토큰 검증할 때 이제 헤더의 값으로 전달해야지만 토큰 검색이 됩니다. 자, 아직 그 부분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컨트롤 부분에서 헤더의 값이 어떻게 넘어오는지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sysout을 주고 헤더. 자, 터미널을 열고 이 헤더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란 이름을 쓰고 생성한 후에 검증을 눌렀을 때 헤더의 값이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검증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 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자, 오류 내용을 보시면 헤더에 널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토큰 제너레이터의 getJWT info에서 헤더 값이 없기 때문에 스플릿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옆에 보이는 토큰을 엑시오스를 이용해서 이 주소로 토큰 검증 요청할 때 헤더에 이 이름으로 토큰 정보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앱JS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엑시오스 호출하는 부분에서 파라메터로 전달했던 이 부분을 요청해서 빼고 이 파라메터로 전달했던 이 방법이 아닌 엑시오스를 전달할 때 config 파일에 헤더 값을 넣어서 저희가 받은 토큰의 정보를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엑시오스의 인터셉터를 이용해서 정보를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두 개의 메소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있는 메소드는 인터셉터 하는 부분입니다. 엑시오스 인스턴스를 생성한 내용을 가지고 인터셉터를 이용해서 리퀘스트 정보에 저희가 조금 전에 보았던 토큰 정보를 넣을 이름인 어솔리제이션에 저희가 전달받은 토큰을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준 정보를 user axios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user axios의 정보를 보시면 그 axios create한 인스턴스와 위에서 전달받은 토큰을 전달해서 어솔리제이션에 전달받은 정보를 토큰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user axios를
기존에 있는 엑시오스 대신에 호출로 사용하시고 이 자리에 저희가 위에서 넣어주었던 토큰의 정보를 전달해 주시면 리퀘스트 헤더에 그 정보가 어솔리제이션 쪽으로 입력이 되면서 컨트롤에서 get 헤더 했을 때 헤더의 정보를 받아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을 하고 테스트 생성. 자, 검증을 눌렀을 때 헤더의 정보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 네, 지금 페이로드 내용을 보시면 테스트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고 옆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헤드하는 부분에 토큰 부분이 전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는 토큰을 파라미터 형식으로 보내지 않고 리퀘스트의 헤더에 토큰 정보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토큰 제너레이터의 코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컨트롤이고 오른쪽에는 토큰 제너레이터입니다. 컨트롤에서 저희가 토큰을 꺼내기 위해서 HTTP 서블렛 리퀘스트에서 정보를 받아온 이 정보를 컨트롤에서 헤더 부분을 꺼내는 작업을 하지 않고 이제 컴포넌트로 되어 있는 토큰 제너레이터에서 모든 걸 처리하도록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헤더를 꺼내오던 이 작업을 저희 여기 만들어 놓은 메소드들 중에 getToken from header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를 이용하여 컨트롤에서 작업했던 이 헤더 영역 부분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토큰까지 꺼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옆에 있는 소스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받아온 인자값인 HTTP 서블렛 리퀘스트 부분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헤더가 만들어지는데 이 헤더의 정보를 꺼내오는 작업이 위에 get JWT info 메소드 안에 제일 위에 있는 영역에 이 부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헤더 밑에 넣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진 토큰 부분에서 여기 스트링 값으로 넣었던 부분은 저희가 위에 보시면 헤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헤더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 보시면 저희가 스트링 값으로 정해 놨던 헤더의 이름과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 이 전역 변수를 가지고 와서 고정으로 넣었던 이 부분을 전역 변수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헤더의 이름을 제어할 수 있는 건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 여기 안에서만 제어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타입입니다. 이 타입인 bear는 저희가 토큰을 생성할 때 앞에 넣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꺼내올 때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스플릿 부분을 string array라고 해서 변수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값을 bear를 비교해서 동일하면 토큰을 두 번째 자리에서 꺼내서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토큰은 리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else 부분은 밑에 있는 널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를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헤더 부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헤더 부분을 get JWT info 메소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스트링으로 받았던 이 헤더 부분을 이제 리퀘스트 정보가 받아와질 수 있도록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리퀘스트 정보를 아래에 저희가 만든 get token from header라는 메소드를 이용하여 토큰을 만들 수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리턴되는 건 토큰이기 때문에 토큰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만들어 놓은 건 주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부분에는 헤더 영역은 필요 없기 때문에 지우시고 리퀘스트 정보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컨트롤 부분은 더 이상 손을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키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큰에서 정보를 꺼내올 때나 토큰을 생성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키 부분은 메소드로 관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create signatur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를 이용하여 위에 있는 키 부분을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키를 생성할 때 javax를 사용하여 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코드와 동일하게 저희가 키로 사용하고자 하는 JWT 시큐리티 키를 이용하여 javax에 pass-base64 바이너리를 이용하여 바이트를 만든 값을 이용하여 시큐리티 키 스펙을 만듭니다. 키를 생성할 때 저희가 위에서 정의해 놓았던 시그너처 알고리즘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생성된 키를 사용하여 저희의 토큰을 만들거나 다시 꺼내올 때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소드를 이용하여 키를 관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토큰을 생성하는 부분에서 토큰의 키를 만드는 부분의 내용을 주석을 처리하시고 키 영역에 조금 전에 생성한 메소드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큰에서 정보를 꺼내오는 인포에서도 기존의 키 부분을 주석 처리하고 키 영역 부분에 메소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큰 생성하는 데부터 코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료 날짜를 정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메소드로 따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코드를 잘라내게 해서 아래에 보시면 만료 날짜를 정의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가져온 코드를 입력하시고 데이터를 리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메소드를 토큰 생성할 때 사용하는 만료 부분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헤더 부분을 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헤더는 아래에 보시면 create header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에 저희가 위에서 정의했던 토큰 타입과 알고리즘 타입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맵을 이용해서 위에 만들어 놓은 전역 변수를 타입과 알고리즘으로 담아서 리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헤더를 저희 토큰을 만들어지는 곳에서 set을 이용해서 헤더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 부분입니다. 이 클라이언트 부분은 한 번에 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부분도 헤더와 동일하게 메소드로 따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잘라내게 하고 아래에 create client 부분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JWTS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 하나 생성하고 저희가 생성할 때 사용했던 클라이언트 부분을 정의해 줍니다. 이번에는 서브젯 부분은 유저라는 값을 넣어 줬고 위에서 전달받은 유저의 정보를 암호화 시켜줄 수 있게 처리해준 이 정보가 무엇인지 대해서 넣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클라임을 헤드 뒤에 셋해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큰 생성 부분이 메소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제 토큰 검증하는 부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클레임 부분과 헤드 부분을 아래에서 헤더와 페이로드에 넣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을 메소드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내려보시면 토큰을 이용해서 가져오는 헤더와 클라이언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이용해서 각각 헤더와 클레임 부분을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헤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JWTS 파스 빌더를 이용하여 사인 정보를 넣고 토큰의 정보에서 꺼내올 때 get 헤더를 이용하여 헤더의 정보를 꺼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꺼내온 헤더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만든 헤더 DTO의 타입과 알고리즘 부분을 get 타입과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담아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헤더 DTO의 정보를 토큰 정보에서 꺼내오는 이 작업 안에서 헤더 부분에 위에서 만든 맵이 아닌 방금 전에 메소드로 헤더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클라이언트 부분을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부분은 파스 빌더를 할 때 get body를 가져오게 되면 클라이언트 가져오는 걸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받은 클라이언트 부분을 위에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클라이언트 부분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꺼내온 부분의 클라이언트 부분을 이제 아래 유저 부분을 메소드로 또 분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get user from token 메소드를 이용하여 위에 클레임 부분을 가져와서 그 클레임에서 저희가 클레임에 유저 정보를 넣었던 아디언스의 정보를 get해서 RSA 암호화로 되어 있던 걸 복화한 정보를 가지고 유저 정보를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메소드를 위에서 payload의 정보로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저희가 메소드화로 해서 토큰 생성하는 메소드 부분과 토큰을 검증하는 메소드 부분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사용되는 메소드를 다 정리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큰 만료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소드는 리퀘스트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해놨고 return이 true 아니면 false로 불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valid 토큰을 토큰 정보를 가져오는 여기 영역 안에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if를 이용해서 리퀘스트 정보를 넣고 저희가 이때까지 만들었던 부분은 true일 때 사용하게 하고 else를 이용해서 토큰의 정상이지 않으면 state 값을 false로 전송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큰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라는 이름으로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토큰을 검증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로드에 정확하게 폴더라고 이름이 전달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옆에 보시는 것과 같이 토큰 상태값을 확인하는 부분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만료 시간과 검사한 시간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2분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료 시간이 지난 후에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 에러 내용에 토큰의 만료 시간이 지났다고 출력이 되고 경고창으로 토큰 유효 시간이 지났다고 알림이 떴습니다. 자,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네, 다시 처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저희의 JWT 토큰 생성과 그 토큰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그 토큰 안에서 저희의 중요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화하는 것까지 해서 저희 코드를 완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